S&P 500 종목 중에 잘 나가는 100 종목만 골라서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전략의 ETF가 올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PMO 어떤 ETF인지 또 구조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안고 있는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입니다. 연초 이후 스파이가요 17%, 그리고 S&P 500 성장주 ETF인 스파이 G가 22.9% 상승했는데요. SPMO는 무려 27% 상승했어요. SPMO의 플레임이 인베스코 S&P 500 모먼트 ETF인데요. SPMO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모멘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주식들이 상장을 해 있고요. 성격이 모두 다르죠. 주식들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바로 보고 계시는 이 5가지입니다. 특정한 기준으로 주식을 분류하는 이유는요, 이 기준 자체가 하나의 투자 전략이에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을 가치주 투자 전략이라고 하고요.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을 로우볼 전략이라고 합니다. 모멘텀 전략은 과거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들만 골라서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주식시장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몸소 실천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PMO의 기초지수는요, S&P 500 모멘텀 인덱스입니다. S&P 500 구성 종목 중에 과거 수익률이 좋은 주식을 선별해서 만든 지수겠죠. SPMO ETF가 올해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모멘텀 전략이 최근에 유행한 전략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초지수 런칭일이 2014년 11월이고요. SPMO의 상장일도 2015년 10월 9일입니다. S&P 500 모멘텀 투자 전략은요, 꽤 오랜 기간 검증된 투자 전략이고요. SPMO ETF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모멘텀 ETF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ETF입니다. SPMO의 기초지수 S&P 500 모멘텀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사업자들마다요, 이 모멘텀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공통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S&P 500 모멘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구성 종목 중에요, 최근 12개월 동안 가격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선별을 해요. 그리고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이 모멘텀 값을 조절을 합니다. 1년 동안 주가가 50%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높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50%가 올라간 주식이 있을 거고요. 9개월 동안은 잠잠하다가 3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해서 50%가 올라간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꾸준히 완만하게 주가가 올라서 50%가 오른 종목도 있겠죠. 주가 상승률이 똑같다면 마지막 예시처럼 변동성이 더 낮은 종목한테 더 높은 모멘텀 값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급등락을 거듭하는 종목보다는 추세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앞으로도 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변동성까지 감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100종목을 선별을 하고요.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산출한 모멘텀 값까지 반영해서 비중을 결정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모멘텀 점수가 높으면 지수 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별 종목 편입 한도는 9%이고요. 연 2회 3월과 9월 정기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연 2회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당연히 빅테크, 반도체겠지. 그래봤자 나스닥 100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S&P 500 상위 10종목 중에요, 브로드컴, 엔비디아, 메타 정도만 겹치는데 비중의 차이도 상당히 크죠. 그냥 이 딱 10종목만 보더라도 SPMO는 나스닥 100이나 대형 성장주 ETF랑은 다르구나,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는요, 10위권 밖에도 없어요. SPMO가 지금은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팔란티어, 오라클, 시스코, 핫한 기술주이긴 한데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S&P 500 내에서는 비중이 정말 미미하죠. 그런데 SPMO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JP모건, 월마트, 비자가 편입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세 종목 의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최근 주가 검색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적극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왜 올해 이 SPMO에 열광하는지는 사실 이 장표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S&P 500 구성 종목을 전부 다 팔로우업 할 수는 없어요. 관심 있는 종목만 보시죠. 사실 JP모건이나 월마트, 비자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요. 개별 종목으로 따라 사기에는 뭔가 아쉽습니다. 손이 안 가요. 그런데 SPMO ETF를 투자를 하시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전부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죠. SPMO는 연 2회 정기 리밸런싱을 합니다.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는 정말 대대적인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5년 9월 리밸런싱에서는요. 100종목 중에요. 무려 40종목이 편출이 되고 41종목이 신규 편입되었어요. 종목 수가 아니라 비중으로 계산을 봤는데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부진했던 아마존, 테슬라 이번에 가차없이 쫓겨났습니다. SPMO의 과거 섹터별 비중을 보면 이 SPMO라는 ETF가 정말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유연하게 바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의 반등장에서 대형 성장주가 정말 좋았습니다. 2020년 말 기준 SPMO의 섹터별 비중을 보면 IT와 경기소비재,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2022년에는 완전히 다른 ETF가 되어 있죠. 에너지 섹터가 정말 좋았고요.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섹터도 좋았습니다. 반대로 2021년까지 시장을 하드캐리했던 IT 섹터는 박살이 났죠. 2022년 말 SPMO 섹터별 비중을 보시면 에너지와 헬스케어 두 섹터 비중이 60%가 넘고요. IT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모멘텀 전략도요. 약점은 있어요. 모멘텀 전략이 계속 좋은 성과를 이어가려면요. 과거 1년 동안 성과가 좋았던 주식이 앞으로도 성과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주도주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러면 S&P 500 대비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S&P 500과 S&P 500 모멘텀 지수의 최근 5년 누적 성과를 그린 건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파란색 선이 S&P 500이고요. 주황색 선이 S&P 500 모멘텀 지수인데 S&P 500 대비해서 S&P 500 모멘텀 지수가 상당히 부진하죠. 갭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3년 3월 SPMO에 정기 리밸런싱이 있었는데요. 과거 1년 동안의 시장의 주도주는요. 에너지와 헬스케어였어요. 과거 1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섹터 주식들을 많이 담았겠죠. 빅테크랑 반도체는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2023년은요. 2022년과 정반대의 시장이 전개가 됩니다. 빅테크만 올라가요. 2023년 3월에 SPMO는요. 빅테크와 반도체를 전혀 편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성과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리밸런싱 2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정기 리밸런싱이 연 2회가 아니라 1회였다면 이때 리밸런싱한 포트폴리오가 2024년 3월까지 유지가 되었겠죠. 이러한 상대 성과 부진이 1년 내내 지속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6개월 뒤인 2023년 9월 정기 리밸런싱을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이때 엔비디아, 메타, 브로드컴 같은 시장의 주도주들을 신규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부진했던 에너지 섹터를 전부 다 덜어냈습니다. 2023년 9월 정기 리밸런싱 이후에는요.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 모멘텀 지수가 S&P 500 지수를 아득히 상회하는 성과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수익률을 바탕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모멘텀 지수의 특성상 주도주가 확 바뀌어버리면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럴 때는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6개월 뒤에 있을 다음 정기 리밸런싱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대적인 리밸런싱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6개월 뒤에 주도주가 또 바뀌지 않는 이상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SPMO를 뜯어보면서 조금 놀라웠던 것은 생각보다 하락 방어력이 좋습니다. 보통 오를 때 이렇게 많이 오르면 빠질 때는 더 빠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SPMO는 빠질 때는 S&P 500과 거의 비슷하게 빠져요. 최근 5년 스파이와 SPMO가 전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는지를 차트로 그려본 건데요. S&P 500보다 하락 방어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S&P 500과 비슷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는 훨씬 더 빠르게 반등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종목 선정 과정에서 변동성이 너무 높은 주식은요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또 한 가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던 우량주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매수가 더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그런 적극적인 시장의 매수세가요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또 반등할 때는 더 크게 올려주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경기 방어주를 더 많이 담고 있어서 하락 방어력이 높았던 구간도 과거에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포트폴리오의 하락 방어력은요. 우량주는 빠질 때 더 사는 것이 맞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SPMO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SPMO가 신규 상장합니다. 키움 미국 S&P 500 모멘텀 ETF인데요. 2025년 11월 9일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보수는 연 0.12%입니다. SPMO의 보수가 연 0.13%인데 그 점을 의식해서 이렇게 설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SPMO 마음에 드신다면 직투하셔도 되고요. 절세계좌 활용하고 싶으시면 키움 미국 S&P 500 모멘텀 ETF를 사시면 되겠죠. SPMO 분석 요청 주신 분들 정말 많았었는데요. 이제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